저는 오늘 호주 지역사회 심장 재활에 관해서 발표를 하게 된 한유나이고요.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이 주제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된 원인입니다. 개발국가에서는 지난 30년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되었으나 노화 또는 현대적 위험 요소들인 비만과 당뇨들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소득 및 중간소득 나라들에선 계속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문제성을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고요.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통계에 의하면 2019년에 약 1,790만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고 이것은 사망 원인의 32%에 해당함을 얘기합니다. 1,790만의 사망 중 약 85%가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입니다. 대다수는 행동 위험 요인의 변화에 의해 방지가 가능합니다. 금연이라든지 건강한 식단과 비만 방지, 신체적 활동, 알코올의 자제 등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관상동맥 질환은 지금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2008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호주 총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50만 명이 심혈관 질환을 앓았고 이들 중 약 7만 5천 명, 15%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병원에 환자들이 계속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호주는 이 공립병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퇴원하는 순간까지 다 무료입니다. 돈을 하나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가 다시 퇴원을 했다가 이틀 후든 3일 후든 응급실에 나타나는 순간 최소 그 환자가 그날 퇴원을 한다 할지라도 몇천 불의 돈을 다시 소요하게 되는 거죠.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다시 검사 받아야 되고 다시 또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서 또는 외래에서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보건 예산의 약 7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WHO에서 발표한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사회 경제적 기반을 가진 낮은 그 그룹들과 또 호주 원주민들 그리고 외딴 곳에 사시는 분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호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여기 동쪽에서 서쪽이거든요. 4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외딴 곳에 있는 분들은 운전하고 5시간 내지 10시간을 가야 되고 응급 상황이 떨어지면은 경비행기가 날아가서 그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야만 되는 그렇게 나라가 좀 커버렸어요. 그리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발병 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5년 내에 재발병하거나 또는 심장마비가 오거나 2년 이내에 뇌졸중을 앓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2019년에 매 18분마다 하루에 79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5사람 중 1사람의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이고 남자분들이 더 많은 사망률과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감소하였고 하지만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은 약 80초마다 1명씩 약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분이 입원을 하게 되고요. 남자분들이 입원이 여자보다 높은 것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관상동맥 질환이 그 주된 사망 원인의 1위를 다루고 있고요. 저희가 이 호주 분포도인데요. 지금 저 위에 맨 끝에 보이는 저쪽 끝에 보이는 것이 다윈이란 곳인데 굉장히 호주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좀 외지 한참 가야만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포도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게 만성 심부전이 많은 환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2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손놀림이 막 늦네요. 이것은 또 통계인데요. 2017년과 18년 그리고 2020년, 21년의 통계에 따르면은
그 약간의 그 심장 질환으로 인한 그 나이별에 의해서 약간의 하향의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심장 하트 파운데이션 그에서 설명을 굉장히 잘 써머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병에 관한 호주 심장협회에서 종합해서 잘 이렇게 써머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직접 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대다수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채를 먹고 체중을 줄이고 신체적으로 더 활발히 움직인다면 대다수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재활은 무엇일까요? 국제보건기구가 정의를 내릴 때 심장재활이란 심장질환 환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고 또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재반활동이며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 및 의료기구 기준에 따르면 심장 질병 후 심혈관 질환 2차 예방 및 심장재활에 참석하게 되면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됨을 보여주는 지금 단계 1, 즉 A 에비던스에 하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인 것인데 환자를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영양을 보충시켜줘야 되고요. 체중이 조절해야 되고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조절, 금연, 심리적 유지, 신체적 활동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운동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상태입니다. 심장재활의 이점과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에비던스 A로 급성 관성동맥 증후군 환자 치료의 한 부분이어야 됨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2016년 앤더슨의 시스테믹 리뷰를 살펴봤을 때는 심혈관 사망 및 병원 재입원의 현저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및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운동 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며 환자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고 체중 감소, 우울, 불안 등을 향상시켜주고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혈당 조절, 금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심장재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심장재활이 있는데 왜 지금 저희가 와서 심장재활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호주처럼 잘 돼 있는 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문제점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referral rate가 굉장히 낮아요. 저희가 2014년, 2019년에 그 발표된 문헌을 봤을 때 약 49에서 30%에 해당하는 환자들밖에는, 즉 이 심장 재활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49에서 30%에 해당하는 자들만이 심장 재활에 소견서를 보냈고, 또 이렇게 소견서를 받아서 저희가 콘택을 했을 때 직접 참여해서 오는 환자분들의 수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참여율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인데요. 사회 경제적인 문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너무 먼 곳에 살기 때문에 가까이에 갈 수 없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호주는 여러 다른 종족의 민족들이 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이라고 했을 때 운동 자체를 뭔지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신기한 것은 저희가 한동안 그 퀄리티 임프루먼트 그 프로젝트로 환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Do you need exercise or do you need a rehab?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이 다 뭐라고 하면 재활은 필요하대요. 근데 운동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환자들에 접근하느냐에 따라도 이 환자들의 참여도가 상당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참여도도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자동으로 심장재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대면만이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여러 다른 형태의 심장재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건강에 대한 문해력의 부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들이 저희가 워낙 많은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통역이 붙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통역이 붙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거는요. 첫 번째 차트는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카디악 리헵에 소견서를 보낸 것을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9년도에 발표된 것인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그 주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차트, 즉 저희가 일렉트로닉 메디컬 자동 문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사했을 때 약 30%에 해당하는 환자밖에 소견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은 이건 카디악 리헵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질병들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호주에서 그렇다면 카디악 리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들을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요. 환자들이 사는 곳에 맞춘 지역사회 또는 외래 중심의 카디악 리헵을 1970년도 중반부터 운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언어들로 문헌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들이 카디악 리헵에 참석하게 되면 환자들의 본인들의 부담이 없습니다. 소견서와 환자들이 카디악 리헵의 참여를 향상하기 위해 핵심 구성 요소 모델 개발로 인한 심장 재활 표준화를 가져와서요. 리퍼럴과 그다음에 액세스에 대한 표준화를 가지고 왔고 평가와 단기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 회복과 장기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 생활 방식, 행동 수정 및 복약 수능도를 표준화를 가져왔으며 평가 및 품질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데이터 수집을 포함한 표준화 및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서 각각의 센터에서 각자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고 그 표준화된 엑셀 시트를 사용해서 저희가 레지스트리에다가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 추천 및 연락 전략을 위해서 흉부외과 병동에 케이스 매니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및 증거 기반 심장 재활은 에비던스 베이스 증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문화가 다름을 인식해야 되고요.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모델에 적용 가능한 심장 재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제공해서 어느 센터에서 받든지 같은 맥락으로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언어권으로 저희가 이것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트 파운데이션에서 한국말로 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머티리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센터마다 굳이 서치하지 않고 이것을 환자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심장 재활에서 불참하는 특성을 살펴봤을 때요. 연세가 있고요. 여자분이고요. 심부전을 앓고 계시거나 또는 부정맥 등과 함께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참여율이 굉장히 낮거나 아예 참여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심장 재활에 참여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재입원이 감소된다는 것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카디악 리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한 형태의 심장 재활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대면하는, 즉 대면을 하게 되지만 커뮤니티나 외래 중심의 환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있었지만 원격 재활, 이게 그 코비드 때문에 생긴 하나의 커다란 저희 장점 중에 하나인데 코비드 기간 내내 저희가 대면이 허용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원격 조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첫 해에는 다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2021년쯤 되니까 할 수 있어.
2022년쯤 되니까 다 해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데 이제 다시 대면으로 돌아오니까 비대면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아졌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 코칭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포함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심부전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은 심장 전문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관리와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심부전 환자들의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몸무게가 이틀이나 3일 사이에 2kg이 증가했을 때는 플루스마이드 워터 타블렛을 얼마 먹어야 되고 환자들이 이 심장 전문 간호사들의 직접 연락을 하라고 이 형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캔터베리 병원에서는 심부전으로 퇴원한 환자들이 2주나 3주 후에 이 심부전 신속 접근 클리닉인 곳에 다시 오셔서 심장 전문의와 그다음에 심장 전문 간호사의 그 리뷰를 받고 계속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들 각자의 심장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보고 나서는 각자의 심장 전문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7년 이럴 때 텔미 연구라는 것이 그 랜드마크 컨트롤로 됐었는데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환자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니? 아니면 음식은 어떻게 먹고 있니? 운동은 했니? 등등의 이런 것들을 텍스트를 보내서 이 환자들의 그 adherence 이것들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6-minute walking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지 등등을 살펴본 것인데 굉장히 심장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환자 거주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심장 제한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2015년과 2016년에 이 워킹 그룹의 한 일원으로서 캔터베리 지역에 카디악 리헵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진으로 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 3월부터 심장 제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팀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코디네이터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항상 상주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교대로 오셔서 교육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운동 훈련과 행동 변화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사진은요, 제가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서 심장재활과 흉부외과 그 내원한 환자들을 담당했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병원에서 외래 중심으로 벌쳐지는 심장재활의 사진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심장 전문의와 환자가 지금 나와서 설명하는 거였고요. 네, 그 다음 거는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심장 모델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마우스로 어떻게? 그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짐에서 환자들이 모여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거는 병원 건물이 아니라 바깥에서 외부에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피지컬 액티비티 어떤 식의 활동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물리치료사가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덤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사가 와서 어떤 약을 먹고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스트가 와서 우울과 등등 심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겨울에도 바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베이스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소견서가 어디서 오냐면은
종합병원이나 그러니까 공립병원이나 사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저희들에게 소견서를 받고요. 심장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심장 전문 간호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저희들은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저희는 진짜 일처 진료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모든 전문의들로 가는 소견서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가정의가 있고요. 또한 저와 같은 물리치료사 또는 occupational therapist, dietitian, 그다음에 speech pathologist 같은 분들이 소견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소견서를 받고 나면 최소 4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거보다 더 큰 시간의 갭도 있고요. 자, 그럼 이 환자들이 커뮤니티 베이스에 와서 초진을 처음에 약속을 잡으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병원 퇴원서를 가지고 또는 가정이나 심장 전문의로부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약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개인 건강 서머리를 가지고 와서 또 혈액 검사 결과지를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질병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 가족력은 무엇이 있는지, 담배는 어떠고 있는지, 음주는 어떻게 하는지, 복용하는 약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하고요. 맥박수를 측정한다든지, 호흡하는 것을 저희가 본다든지, 폐소리를 들어본다든지, 부종 확인을 하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지, 습관들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서 어세스를 할 때는 6분 걷기 검사를 2번으로 해요. 6분 걷기 검사를 2번으로 하는 이유는 러닝 이펙트에 의해서 첫 번과 두 번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6분 검사 걷기를 2번을 하고 그다음에 혈압을 재고 혈압을 재고 그다음에 5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통해서 이 허벅지가 얼만큼 강한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허리둘레도 재고요. 삶의 질에 관한 설문주사도 하게 되고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그다음에 6분 검사 걷기를 할 때 저희가 운동 지각 자각도라고 하나 Rated Perceived Exertion Scale을 가지고 저희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의 약들이 베타블로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심장에 관한 약들을 먹게 되게 되면은 그 resting heart rate나 exercise 할 때 그 heart rate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heart rate 맥시멈으로 계산하지 않고 rate perceived로 이걸 해서 3에서 4 정도가 됐을 때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환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우냐? 안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할 때 환자들이 저한테 주로 뭘 얘기하냐면 괜찮아, 힘들어, 아주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한 2, 3 그 정도를 생각하고 힘들다 그러면 한 4, 5 아주 힘들다 그러면 6 이상 되는 제가 매년 modified 형태를 쓰기 때문에 0에서 10을 쓸 때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카디악 리헵에 일주일에 2번씩 참여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일주일에 2번씩 5주를 참여하게 되면 도착했을 때 혈압을 재고 체중을 다시 재고 맥박수를 확인하고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하며 부종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웜업을 통해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또는 서킷으로 저희가 인원이 얼마에 따라서 서킷으로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고요. 카리오베스큘러 엑서사이즈 한 방향으로 저희는 환자들을 모시고 진짜 길 걸어 나가서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이 길 걷다 보면 약간의 힐도 되고 약간의 다운힐도 되고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에 이것이 자기들의 컨피던스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육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액티비티를 어떻게 하는지, 심장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식단에 관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필요합니다. 자, 5주가 끝났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최종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6분 걷기 검사를 통해서 시작 전과 시작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운동 향상력을 보고요. 마찬가지로 5번 앉았다 일어났다 검사를 하게 되고요. 허리 둘레를 재게 되고 삶의 질의 설문지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환자의 만족도도 검사하고 혈압, 체중, 콜레스테롤 등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표하지 않은 제가 이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희가 콜렉트한 데이터인데요. 120개의 소견서가 왔었는데 82분이 초진에 오시겠다고 하셨고 이분들 중에 50명이 다 마치셨어요.
진단명은 STEMI가 있고 unstable angina, 그다음에 심장 그 CABG나 그다음에 valve repair 아니면 replacement 하신 분들, STEMI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게 저희는 그냥 스탠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그거 하신 분들, 그다음에 부정맥 있으신 분, 심부전 있으신 분 등등 있고요. 근데 하시다가 drop out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 있어요. 난 운동 안 해.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의료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수술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자기 직장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교통이 없어, 그리고 외국에 다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장적인 문제를 통해서 드롭아웃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특성을 살펴보면은요, 평균 나이가 66살이었어요. 근데 레인지가 굉장히 큰 게 21살에서부터 89살까지 퍼져 있고요. 남자분들의 분포가 71%에 해당하고, 즉 비영어권은 28%에 해당하며,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28.32가 됐고요. 그다음에 흡연율은 11%, 당뇨는 32%, 그다음에 6분 걷기 검사에서 거리가 382.04m를 평균적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시는 글스, 이거는 허리둘레를 잰 건데요. 허리둘레 남자가 94cm보다 작고 여자는 80cm보다 작은 경우 심장 혈관의 위험 요소가 적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심장 재활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남자분의 경우는 1.92cm가 줄었고 여자는 3.92cm가 줄어들었습니다. 6분 걷기 검사는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82.04 평균적으로 나왔고요. 최종적으로는 461.34m를 걸어서 미터를 걸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자위 최소화인 30m를 만족시켰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혈관 위험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4mmol/m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발견한 것으로는 이것이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혈압은 또 위험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 130에서 80 이하만 돼야 되는데 개선된 혈압이 10%의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전반적으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76에서 97%가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기관리, 심장 분야에서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다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카디악 리헵을 하고 있는 중간에, 하고 난 뒤에 혹시 adverse effect, 즉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었을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굉장히 낮은 거였는데 제가 그 문헌을 못 찾아가지고 제 기억으로 아마 0.0001%였던 걸로 나왔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면, 비대면을 통해서 한 번도 adverse 이벤트가 기록된 적이 없고 저희가 모니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기반 이 카디악 리헵의 타당성 및 안전성이 제 발표의 주제였고요. 선생님들께도 앉아 계시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실행 가능하고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스크리닝과 지속적인 평가, 모니터링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카디악 리헵을 운영하게 되면 환자들이 편히 쉽게 참석할 수 있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환자들이 카디악 리헵을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카디오 레스피레이터리 피지올 일한 지가 지금 20년이 되는데 특히 2015년, 16년을 통해서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저희는 펀딩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정부로부터 이 펀딩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지속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의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신체 활동,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복약, 수능도, 자가관리, 악화, 체핵, 저류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 실행계획, 수립 커뮤니티 기반 유지 관리의 행동 변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한국말 읽었는데 제가 무슨 말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차별화된 심장 재활 프로그램과 신부전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을 때 굉장히 환자분들의 그 반응도가 살짝은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한 이 카디악 리헵이 다 마치고 나면 이 효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메인테너런스 스크럽이 있어야만 되는데 저희의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저희를 마치고 커뮤니티 베이스 한 대로 또 이제 메인터넌스 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는 약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환자들이 안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가 저희들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금방은 아니지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건 제 관심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선생님들 저희 피지오들이나 여러 가지 의료 행위, 메디컬 프로페셔널은 앉아 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선생님들 중에서 저기 물리치료이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맞아. 네, 간호사인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네, 의사 선생님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있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